자,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4쪽에 2번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갈 건데요.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뭐가 하나의 근이 x는 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a랑 b가 현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근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경우에서는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x한테 1을 대입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1 더하기 a 곱하기 b-3 마 b-1이 몇이구나? 0이구나 라고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때? 1하고 -1이 현재 사라져 있는 상태까지 우린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친구의 가장 기본적인 친구로 들어가 볼 거야. 인수분해는 어때? 공통된 요소를 묶어준다라는 거였지? 맞아. 얘는 어때? 우리 b-3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b라고 하는 친구를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를 밖으로 묶어냈을 때 그 b-3이라고 적으면 돼. 그치? 근데 적으니까 어때?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식이랑 값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 새로 생긴 플러스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3은 0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때? b마3과 b마3이 현재 공통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로 묶어주게 되면은 우린 얘를 a-1 곱하기 b-3이 몇이구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요건하에 쓸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우리 3이라고 하는 얘가 누구야? 소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 소수가 자연수랑 자연수에 곱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 1과 3의 조합이거나 3과 1의 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과 3의 조합부터 한번 봐보시죠. 만약 우리 1과 3의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몇이어야 돼? 5여야 되고, A가 무슨 5야? A가 2여야 하거나 아니면 B가 몇이어야 됩니까? 6이어야 하는 게 1과 3인 상황. 다음 3과 1인 상황은 A가 몇이야? 4고요. B가 몇입니까? 4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 괜찮아? 이랬을 때 우리가 뭘 인지할 수 있니? A랑 B를 더했을 때 값이 둘 다 몇이구나? 8이구나.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아마 다음 문제는 우리 페이지 86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15번 문제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내가 뭐 했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냈더니 아래와 같은 꼴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시킨 대로 완전 제곱식을 해도 되는 거고 밑에 주어져 있는 거를 전개해도 되는데 애초에 문제 자체에서 완전 제곱식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연습하는 셈 치고 완전 제곱식 한번 해봐주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라고 나올 겁니다. 뭐가? x제곱 더하기 4ax를 완전 제곱식한 모양이. 근데 그 뒤에 뭐가 더해져 있어? a제곱을 더한 친구가 뭐다? b제곱 마이너스 2b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다 우변항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최종적인 형태 x 플러스 2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랑 똑같다? 3a 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랑 같더라. 맞아? 그랬을 때 요 완전 제곱식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마이너스 b랑 뭐가 똑같아? 2a가 똑같구나. 한마디로 내가 b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2a로 바꿀 수 있겠다.
이해했어? 그럼 내가 b를 마이너스 2a로 바꿔주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요 7a 제곱 더하기 4a로 바뀔 거고요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겠어?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이라고 나올 건데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7a 제곱 더하기 4a라고 하는 친구와 마이너스 6a 더하기 8이 같다. 얘를 다 좌변항으로 넘겨주게 되니까 7a 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8이 0이구나.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해주면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아마도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a와 b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7a-4는 아닐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a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b를 4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a-b를 몇이다? 마이너스 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 부분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또 페이지 88쪽으로 넘어가서 25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2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한다? 1번 x가 뭐일 때? 음수일 때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 x가 음수라고 하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음수야?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 더하기 2x-15가 0이더라 라고 하는 식이 도출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떤 모양? x 플러스 5에 x-3이 0이다. 즉 x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데 A시당초 전제가 우리는 x를 음수인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 가능하구나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상황에서 뭡니까? x가 이번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절대값 안에 있는 요소가 양수일 때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안 붙어서 나오니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인수분해의 결과가 x마5 더하기 x 플러스 3은 0이다. 즉 x가 마3 또는 5라고 도출이 되는데 얘는 뭐가 전제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전제인 거죠. 맞아? 이때 내가 더 큰 놈을 알파, 작은 놈을 베타라고 하기로 했고 알파를 베타로 빼주니까 최종적인 결과물 몇이라고? 14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절대값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얘에 대해서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쪼개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은요. 우리 페이지 90쪽으로 가서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이구, 잘못 넘겼다. 자, 아무튼 우리 37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를 내가 어떤 괄호 x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때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가 궁금합니까? 2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 우리 요거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친구야. 그치? 그럼 조금 보기 불편해. 그럼 나 얘를 잠깐만 t로 치환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t로 치환해서 문제를 보니까 식이 어때?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t 플러스 3과 t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t가 몇으로 나와? 마3 또는 2라고 도출이 될 거야. 그건 맞지?
맞아? 근데 문제를 읽어봐. 우리 이 t라고 치환한 이 친구는 뭘 얘기해? 약수의 개수를 물어봐. 근데 우린 개수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맞아? 이해했어? 즉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약수의 이거 t가 의미하는 건 약수의 개수잖아. 약수의 개수가 2인 x가 뭔지 궁금한 거야.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맞아? 그럼 이것도 외워줘야지. 약수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소수. 그럼 우리 20 이하의 소수 뭐 있어? 2, 3, 5, 7, 11, 13, 17, 19. 맞아? 총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8개구나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우리 41번 문제 가볼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3개의 반원이 있어요. 가장 큰 반원의 지름의 길이가 18이라고 하고요. 작은 두 반원의 넓이의 합이 가장 큰 반원의 넓이의 9분의 5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게요. 제일 작은 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조금 두 번째로 작은 거를 y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설정을 해줄 거야. 맞아? 그럼 첫 번째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내가 x랑 y를 더했을 때 몇이 나오겠구나? 9가 나오겠구나 라는 식이 나오는 거고요. 또 어때? 내가 넓이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x제곱 파이와 y제곱 파이라고 하는 친구를 더했을 때 어때? 미안해. 2분의 1까지 전체한테 해줄게요. 이거 전체한테 곱하자. 이거를 해준 게 뭐랑 똑같아? 바깥에 있는 원의 넓이인 81 파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다. 이해했습니까? 어차피 양변에 2를 곱할 거니까 2분의 1은 무시해도 되고요. 우리가 양변을 뭘로 파이라고 하는 친구로 나눠주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얘가 몇이야? 81이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지? 따라왔지?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가 궁금해. 맞아? 둘레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반원의 둘레가 궁금하구나. 맞아? 이거 뭐인 거야? 원래 있는 거의 둘레인 18파이에 대해서 2분의 1. 맞아? 그리고 어때? 작은 원의 둘레가 궁금하구나. 2x파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얘도 마찬가지겠지. 몇이라고 해야 돼? 2y파이에 대해서 2분의 1. 이해했습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 괜찮지? 자,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9파이 더하기 x 더하기 y파이 아니야? 근데 내가 x랑 y를 더했을 때 이미 몇이야? 9니까 이거 18파이 아닌가? 내가 뭐 하나를 잘못 얘기했나?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 자, 잠깐만. 답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답이 프린트가 안 돼 있네. 맞네요. 18파이. 저 넓이에 대한 요건을 쓰지도 않네요. 이 넓이에 대한 요건을 왜 줬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넓이를 쓰지 않고도 답이 나오네요. 잠깐만요. 넓이를 왜 줬는지만 좀 봅시다. 그냥 얘네가 원했던 건 그거인 것 같아. 여기에 있는 y라고 하는 요소 있지. 맞아?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실제 x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내가 둘레의 길을 구하는 공식을 쓰니까 이미 x 플러스 y라고 하는 수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이거 문제 잘못 낸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는 요거 해결하면 답 똑같이 나와.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문제를 풀었을 때 18파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바로 내려가 보시죠. 4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두 개의 직사각형 ABCD와
CEFG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닮음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뭐가 닮아 있다고 했어. 그리고 AB의 길이가 5cm, BE의 길이가 19cm, EF의 길이가 18cm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요렇게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의 다른 한 변의 길이를 X, 요 친구의 길이를 Y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 우리 X 플러스 Y가 몇이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 19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닮음에 대한 친구니까 짧은 변 5대 짧은 변 Y라고 하는 친구의 관계가 몇 대 몇이다? X 대 18과 같다. 여기까지 맞지? 그러므로 우린 뭘 인지하고 있어? XY라고 하는 친구가 90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요. Y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19-X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19-X가 몇이다? 90이다. 전개해서 우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9X 더하기 90이 몇입니까? 0이라고. 즉 최종적인 인수분해 형태 X-9랑 X-10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9 또는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X가 9 또는 10이면 Y는 뭐야? X가 9일 때 10, X가 10일 때 9가 나온다는 거죠. 맞나? 이때 우리는 어때야 돼? BC가 C보다 더 커야 돼? 즉 X가 Y보다 더 큰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10과 9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해했습니까? 이때 우리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했어. X한테 10 대입하니까 여기의 넓이가 몇이 돼? 50이 되는 거고 Y한테 9 대입하니까 넓이가 몇이 돼? 9, 8에 72에 9, 1은 9, 162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212로 결론 지을 수 있겠다. 1, 2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2번 문제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진도를 한번 나가볼 겁니다. 페이지는 10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풀어주고 싶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자. x에 대한 무슨 함수래? 2차 함수래.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겠지. 한마디로 내가 3k 마 k제곱 더하기 18이라는 친구가 0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근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을 것 같아.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도 막 풀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내용만 좀 잡아놓고 가자. 우리 3개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2차 함수를 볼 때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더 샤프한 모양새, 더 날카로운 모양새가 된다고 했지. 맞아? 그때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뭐가 제일 날카롭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한 거. y는 4x제곱이 제일 날카롭게 생겼어. 한마디로 개수의 절대값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 4가 제일 클 거야. 제일 완만하게 생긴 놈은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값이 3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야. 누가? 요 절대값 a라고 하는 친구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게 뭐야? 정수 a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a가 가능한 게 누구다? 1, 2, 3, 3개가 가능할 건데 우리는 a 중에서도 위로 볼록한 거, 즉 음수인 친구가 궁금했으니까 최종적인 a의 형태를 마1, 마2, 마3이다. 그럼 모든 정수 a의 곱을 몇이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을까? 저희도 이해됐죠?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101쪽의 4번 문제를 볼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치라고 했냐?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판단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개의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우리가 A, B, C, 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때? EAB가 BC고 그게 EC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자, 그럼 우리 이차함수의 성질에도 생각을 해봤을 때 주어져 있는 요 AX제곱과 8분의 1 X제곱이라는 데는 싹 다 뭐에 대한 대칭꼴이야? 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대칭꼴이야. 맞아? 그래서 나는 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내가 O'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B의 길이랑 뭐가 BO'의 길이랑 O'C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싸그리 다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지?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 이거 4개의 값이 싹 다 같으니까 그 길이를 우리가 K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해했어? 이거 K라고 얘기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C라고 하는 친구의 X좌표가 뭐겠구나. K겠구나. 그거를 내가 대입한 거 준 거니까 AK제곱이 나오는구나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D라고 하는 친구 X좌표는 어때? K가 2번 갔으니까 2K구나. 그래서 2K를 대입하면 뭐라고? 2분의 1 K제곱이라고 Y좌표가 나오는구나까지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A, B, C, D 위에 있는 친구들 Y좌표들은 다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 X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다? AK제곱과 2분의 1 K제곱이 같다. 즉 양변을 우리가 K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A를 몇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2분의 1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성질 잡아놓고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들을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쪼개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잡아두고 가세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음수가 되었대. 맞아?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평행이동은 뭐를 기준으로 갔냐면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내가 그걸 Y축의 방향으로 A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원래 있던 거의 꼭지점 0,0에서 Y 방향으로 A 플러스 3만큼 즉 0, A 플러스 3이라는 모양새가 됐다 라고 인지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야. 모든 X값에 대해서 뭐가 Y의 값이 음수가 되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X축이 존재하면은 함수, 이차함수가 어디에 있다? 아래에 다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내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다?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뭐다?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오더라.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꼭지점의 최고차항의 개수 뭐야? 문제에서 2a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a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이 어때? 꼭지점의 y좌표인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 또한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마3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구간은 A가 마3보다 작다기 때문에 우리 정수 A의 최대값을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4,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거 이해했으면 우리 지금 6번 문제 한번 빠르게 마무리해 봅시다. 6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좋아. 자, 둘 다 답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지. 뭐부터 캐치해야 돼? 이차 함수를 딱 두 개를 다 봤더니만 최곱차항의 개수가 둘 다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 얘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야. 모양이 똑같아. 얘네 두 개가. 모양이 100% 동일하다는 거야. 뭐를 빼고? 꼭지점만 빼고 싸그리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A랑 B의 길이 차이는 뭐랑 똑같아?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길이랑 동일하다 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꼭지점과 꼭지점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그냥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 꼭지점 x좌표 3분의 4. 맞아? 이거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빼주면 되잖아. 그럼 몇으로? 3분의 10이라고 우리가 빠르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잡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개형에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주어져 있는 그림과 같을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그냥 2차 함수를 그리라는 문제인 거야. 오케이? 자, 일단 1차 함수로 보니까 우상향한다. 아,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A가 양수겠구나. 그리고 Y의 절편이 양수 존재하고 있다. 즉, B도 양수겠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어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일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B, 0인데 뭐라고 주어져 있어? 양수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 찍어놓고 B, 0 찍어놓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를 그려주면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구나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조금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와 직선 x는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대. 자, 기본적으로 뭘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 얘네 두 개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 그럼 뭐만 바뀌었어? 꼭지점의 좌표만 바뀐 걸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특징은 뭐겠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리고 어때? 꼭지점에서 동일한 거리, 꼭지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금 그린 이 두 개의 길이 또한 같을 거야. 맞아?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인지할 수 있냐면 여기 선생님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뭐랑 똑같다? 여 위에 있는 친구의 넓이랑 동일하다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는 밑변의 길이, 제대로 말하면 가로의 길이가 1인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돼? 세로의 길이만 알면 돼. 근데 세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은데? 꼭지점 0,0과 꼭지점 마일, 2. 아, 이 꼭지점의 y좌표 2랑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넓이를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2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 다음은 10번, 1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자. 이거 두 문제 한번 풀고서 바로 나랑 풀이하고서 넘어갈 거야. 10번 지금 풀어봐. 11번까지 이어서 풀면 돼.
우리 10번 문제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a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어. 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정점이라고 하는 친구, 즉 고정되어 있는 좌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오케이? 그럼 2차 함수 같은 경우 웬만하면 그게 꼭지점이 그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를 얘기해 보니까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마 3이다 라고 하고 꼭지점을 세워 놓을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길 바라는데 만약 얘가 위로 볼록하다고 하면 어때? 3, 4분면과 4, 4분면만을 지나기 때문에 안 되겠지? 맞아? 그럼 이 친구는 어때야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기만 하면 다 지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왜? 가끔 너무나도 샤프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 우리가 몇 사분면을 안 지나? 3, 4분면을 안 지난다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아래로 볼록해? 한마디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서 내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인지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x한테 한번 0을 대입해 봅니다. 0 대입하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4a 마 3이라고 나올 텐데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한마디로 우리는 a가 4분의 3보단 작아야 되고 그리고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거 몇 번이야? 3번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같은 경우는 11번, 12번은 아마 여유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 더 내려가서 13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평행이동을 정확히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니까 내가 총 2가지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편한 거 완전 제곱식을 해주는 게 너네한테 아직은 제일 편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한번 묶어봅시다. 내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진행해주게 되니까 얘가 x제곱 마 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 여기까지 맞지? 잠깐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어때? 마이너스 9가 밖으로 나오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5라고 처리가 될 거야. 아, 얘가 잘못됐구나. 오케이. 요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마이너스 2만큼 얘는 부호 반대로 더해줘야겠다. 그래서 x-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어때? 3만큼 얘는 그대로 더해줘야겠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얘가 어딜 지난데 마이 컴마 k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달라는 거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k라고 하는 친구가 마 3의 제곱 9 곱하니까 3-2 즉 몇이구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좀 다르게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를 거꾸로 하는 거야. 얘가 결국 이거 위에 있는 점이잖아. 얘를 이동시킨 거 점이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역행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좌표 마이 컴마 k라고 하는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이동시킨 0,k-3이 어디 위에 있는 좌표다? 여기 위에 있는 좌표다. 라고 해서 x한테 0을 때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y한테 k-3을 넣어줘도 우리가 원하는 값과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건 두 개 다 필기해 줍시다. 첫 번째 방법은 뭐야?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줬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나 이동도 안 시킬 거야. 점 이동시켜, 거꾸로. 이 마인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꼭 잡아놓고 넘어갑시다. 선 이거 두 개 다 이해됐어? 우수도 이해됐지? 요거 다 적은 사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풀러가 볼 겁니다. 자,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y축과의 교점을 A, 꼭지점을 B, x축과의 음의 방향에서의 교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OABC의 넓이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맞아? 근데 이 생각도 해야지. 우리 이딴 식으로 생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몰라. 그치? 그럼 안에다가 뭘 그리는 거야? 대각선 하나 이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두선을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해주는 거 기억하고 있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긋는 방법이 두 개입니다. 뭐야? AC를 이을 수도 있고 BO를 이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AC를 이어봤자 내가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뭐만 나오는 거야? AO랑 CO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넓이만 구할 수 있고 요 앞에 있는 친구의 넓이는 못 구한다고. 맞아? 근데 우리 그림 잠깐만 확대해서 볼게. 그림 확대해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으며 B랑 O를 잇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 B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잖아. 그럼 어때? 꼭지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CO의 길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내가 AO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 알고 있는 거고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높이를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마무리해보자. 우리 y라고 하는 친구가 현재 뭐라고 주어져 있던 친구냐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라고 주어져 있던 친구지. 그럼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을 거쳐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9라고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한마디로 내가 B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마일 컴마 9다. A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다? 0 컴마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맞아? 마무리 C의 좌표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라고 도출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나는 음수인 좌표가 궁금하니까 마사 컴마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마무리해보자. 우리 삼각형 COB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봐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C랑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4라고. 높이는 뭐야? B에서 X축에 내린 추선의 발이니까 9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형 BAO라고 하는 친구를 보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몇입니까? 밑변의 길이가 8 높이를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나온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넓이를 몇이라고?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22이라고, 20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더 보러 가보자. 17번 문제를 볼 거거든? 얘는 굉장히 중요해. 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좀 쳐주세요. 진짜 정말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너네는 이런 내용을 내가 알려준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 기억나지? 맞아? 이거 기억나야 된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개의 근의 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마이너스 1분의 a,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였지.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우리가 뭐라고 해? 1분의 b라고 얘기한다라고 배웠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x축과 만나는 두 점, 즉 뭐야? 두 개의 근, 오케이? 두 근 사이의 거리가 10이래. 한마디로 두 근 사이에 차가 1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두 근 차이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야? 알파랑 베타 중에 우리가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알파를 더 작은 거 베타로 뺐을 때 10이 나온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이 세 개를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으면 살짝 암기해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제대로 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 주게 됩니다. 오케이? 어떤 방법이겠어? 아,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얘는 뭐랑 똑같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랑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자, 확인해보니까 어때? 10 대입하니까 몇 수로? 100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니까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b니까 마이너스 4b.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따라왔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와. 자, 그래프의 축이 뭐래요? y축이래. 맞아? 자, 잘 봐봐. 그래프의 축이 뭐라고? y축이라고. 그게 의미하는 건 뭐겠어? 두 개의 점과 뭐랑 y축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베타라는 친구랑 알파라고 하는 친구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그럼 a제곱이 몇이야? 0이겠지? 맞아?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마이너스 25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이다? 25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좀 적어놔 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나왔고 그거를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나는 두 근 사이의 차, 두 근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나오면 얘를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꼭 적어놔 주셔야 할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맞아. 봐봐. Y축이지 이게. 맞아? 그치? Y축에서의 근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걸 우리 K라고 한번 해볼까? 거리를. 그러면 어때? 오른쪽으로 한 거니까 알파는 K겠지. 왼쪽으로 한 거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K겠지. 맞아?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다? 0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얘가 5랑 5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방식을 보여준 이유가 얘가 언제 쓰이냐면 얘가 진짜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번 확 쓰여서 그래. 그래서 좀 미리 알려준 거야. 알겠지? 내가 축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느낌으로 한번 확인을 해줘. 왜냐면 지금은 너네가 근이 존재한다는 게 기본 전제잖아. 나중에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전제하고 풀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줘야 돼서 미리 이렇게 풀어줬어. 알겠지? 선생님도 괜찮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늘 수업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